유학사상적 각종 우주론, 형상론, 인성론, 지식론 등 도시, 저사, 종지적, 부동, 정명, 혹, 정계, 저사, 부동, 이론, 정론화, 이론, 연신, 구성요, 유학적 풍부성. 유학사상의 각종 유학사상사의 각종 우주론, 형상론, 인성론, 지식론. 형상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거기 마이크가 지직거리지? 형상학, 형상학이잖아. 형상학 뭐라고 해야 돼? 형상론이라고 그랬다고. 형상론. 네. 형상론이 아니라니까. 형상학, 형이 상학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형상론, 형상학, 인성론, 지식론 등은 모두 이들의 종지의 다른 정면과 다른 논증과 전개를 하는데, 이들은 아니, 보시면은 모두 이다잖아. 이러한 종지, 아직도 이 저자 들어가고 나자 들어가면 다들 헷갈려 하니, 저기, 먼저 좀 소리 좀 지르고 잠 좀 깬 다음에 할까? 어? 잠을 깨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젊은 우리 안소연 잘 들어왔어. 네. 이게 뭐야? 이거, 음, 저거. 번자 쓰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똑같다는 거 알겠죠? 네. 이러면, 저거. 이거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대체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이라고 할 때는 보통 양자를 붙이죠. 저양. 이 나자는 저것, 그것도 돼요. 양자 붙이면 마찬가지죠. 이 구자가 있는 나자는 이제 어떤 것,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것 좀 헷갈리지 말고 이 글자들 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자는 이게 원래 적을 사자예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사 그러면 저양, 뭐 종, 다 유사해요. 저종, 저사, 저양, 뭐 이러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나사 그러면 그러한 그것들의 뭐 그러한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아예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왜 이렇게들 그러니까 요 뒤에 이런 것들 이런 글자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아니면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뭐 이와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사로 쓸 때가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명사가 이어지면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런 걸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진례 선생이 유교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 정치를 창도한다든가 덕성 인격을 뭐 정립시킨다든가 이건 뭐 확대시킨다는 거죠. 가정윤리를 강조한다든가 사회도덕을 중시한다든가 이학교화를 숭상한 요 5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학사상의 각종 우주론이나 형이상학, 인성론, 지식론, 인식론을 요즘은 지식론이라고 많이들 하죠. 은 모두 이다. 이러한 종지, 이 5가지. 5가지 종지에 서로 다른 논증이거나 혹이니까 이건 엔드가 아니죠. 서로 다른 논증이거나 전개이며 이거 저사 또 나오네.
이러한 서로 다른 이론적 논증과 이론적 확장은 여기까지 주어겠죠. 유학의 풍부성을 구성하였다. 네. 이 유학적 저사, 부동적 논정지, 소위 출현, 붉은시, 사상가적 가치, 사상적 가치, 사상가적 개체 차이. 개체 차이 소치, 갱시, 부동시대 과제, 사회 환경적 모순적 반영. 유학의 이러한 다른 논증은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런데 혹은 그리고 대개 중국에서 이렇게 생뚱맞게 떨어져 나올 때는 그런데 뉘앙스예요. 그런데 유학의 이런 서로 다른 논증의 표현은 사상가의 각자 개체의 차이에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뿐만 아니라 가치일 뿐만 아니라 아니 차이의 소치, 소치 차이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과제나 사회적 환경 및 모순을 반영, 더욱 서로 다른 과제나 사회적 환경 및 모순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한문이나 중국어 뉘앙스를 정확히 하려면 보세요. 황 선생님 이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읽고. 예. 사람이 되는 소위는 인야도 있습니까? 같이 붙였으니까 제가 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소위는 까닭은 뭐 이유는 원인은 뭐 이런. 네. 인이다. 인이다. 네. 여기 소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뭐뭐 하는 바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학의 이러한 서로 다른 논증이 출현하게 된 까닭은 출현한 것은 해도 물론 뭐 틀린 건 아니죠. 까닭은 사상과 개체 차이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서로 다른 시대적 과제와 사회 환경과 모순의 반영이기도 하다. 예. 정시, 저사, 부동적, 특수적, 구체적, 유학 표달, 유우, 적당냐, 형자, 자기 시대적 비판, 자기 시대적 도전, 이대 유학 발전 작출 공헌, 인차, 아문 불능용 일종 논정위 표척, 추상지, 형량, 기타 각종 논정, 이니 각계 논정 도시 이능 자기 시대적 특수 과제화 자기적 독특적 존재 감수. 예. 바로 이러한 다른 특수하고 그냥 다르다고 하면 그냥 왜 저렇게 마이크가 버벅대지? 내가 얘기를 하면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예. 바로 이러한 서로 다른 특수한 구체적인 유학적 표현은 우리 조선 교포들은 표달이라는 말 잘 쓰죠. 표현이란 말보다 이게 중국식에서는 표현이란 말 잘 안 쓰거든. 표달이라고 그러지. 유학적 표현은
적당하게 알맞게 되돌려 응한 것이다. 자기 시대의 도전에 응하고 유학 발전에 대하여 공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논증을 표준으로 삼아서 추상적으로 기타 각종 논증을 헤아릴 수 없다. 이 불능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시 나오는데 각계 논증은 모두 뭐뭇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뭘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시대의 특수한 과제와 자기의 독특한 존재 감수성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암은 수요적 시 일종 표용성 최대적 유학사관 제저종 유학사관 중 역사상적 각종 유학적 표달 형식여 논증 방식 역사상 각계 시기 대유학 발전 작출 공원적 사상 체계 도능득도 충분적 흥정시 포함 기중 계속 읽을게요. 기중 예. 이럴 땐 따라서겠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뭐이다. 일종의 포용적인 포용성이 최대인 유학사관이다. 아까 오전에 김종훈 선생님한테 내가 두세 번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남성으로서의 책임감, 여성으로서는 모성애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예, 포용성? 예, 포용성 정도가 좋지 않을까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책임감이나 포용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포용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 한번 그걸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안 선생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나 시대 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포용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서로 다름을 너무 용납하지 않고 배척하려는 게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황 박사님은? 저도 안 선생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너무 간섭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을 자기도 존중해야 되지만 상대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중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이런 뭔가 나와 좀 다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간이건 뭐 이웃 간이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길을 가다 굉장히 불편한 경우를 보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거슬려 보이는 경우.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럴 때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거를 봐주려고 노력하기까지는 하는데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김종훈 선생님은?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세 분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제 포용성이라든가 우리 황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갔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이유 그렇게 견지하는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을 뭉개버린 역사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오질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서 굴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보면요. 기득권 세력은 이 역사에서 긍정적인 요소적인 측면을 그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주장이 강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제 치하를 있으면서 문화적, 전통적, 역사적 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강점기에 오히려 경제가 더 발전하는 측면도 있었고 뭐 산업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뉴라이트 계열의 정치 계열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게 한 세대가 넘는 단절을 거친 우리 민족적인 그 굴욕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다. 특히 이 시기에 호사를 누렸던 기득권 세력이 아직까지도 언론이나 일부 보수계층의 기득권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용인되는 한은 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세 분이 말씀이 맞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른바 좀 좋은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로 포용해서 넘어가자 이런 건데 이게 하루 이틀에 안 될 것 같다. 저는 비관적입니다. 시대 정신은 포용성이라는 면에서 생각하지만 포용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아마 세 사람이 각각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게 이거죠. 또 하나 우리가 거친 게 뭐야? 남북분단을 거쳤어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예. 여기서 오는 이념적인 배타성. 일본에도 공산당이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의원 중에. 이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떠들고 데모하면 데모하나 보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극기 부대 열심히 박근혜 응원하고 난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남북분단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뭐 사살당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나중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여기서 오는 막 그 빨갱이 논쟁, 색깔 논쟁, 거기다가 지금 영호남 논쟁 있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부동산에서 진짜 심각해요. 그 20, 30대하고요. 40, 50대 간의 그 부동산의 그 뭐예요? 청약 특권 어느 쪽 줄여서 어느 쪽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게 참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 느꼈던 것이 네, 간단하게. 최근에 느꼈던 것이 그 우리나라 정치 국민들의 그 정치 여론이 네, 일주일 사이에 네, 막 각 정당별로 그 호불호가 10%나 차이가 나버리고 한다는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다. 또 그에 따라서 정치가들은 또 정치 방향을 또 진행하고 있고. 아유, 전화 받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받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유학이 너무나 실제로 여러분들 세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니까 얘기를 할게요. 공맹순이 기득권 세력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진례 교수가 말한 대로 각자 춘추말 전국초, 전국시대 중기, 순자는 전국 말에 그야말로 급변하는 변혁식이잖아요. 응? 극도의 혼란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점차적으로 진나라에서 통일이 무르익는 시기란 말이죠. 이런 식에서 각각 맹자와 순자는 공자를 그 표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입장, 자기 시대 정신에 의해서 공자를 재해석한 그게 맹자의 유학이고 맹자의 성선설이고 순자의 유학이고 순자의 성악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대의 동중서유학 적어도 그 천인 가목론이라는 게 오늘날 보면 미신이겠지만
그러나 그 동중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교로 이론 무장을 하다 보고 삼강오륜을 윤리와 절대화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중서는 천지가망에서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오히려 군주가 도덕성이 결여되면 재와 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군주에게 경고하는 양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전에도 연관된 얘기지만 추자는 남성 때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롱고한테 밀려가지고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시점에 학문적으로 그런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자기가 고전을 재정리하고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론을 오늘날 그냥 냉정히 떼어놓고 보면 좋게 말하면 서양의 칸트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계가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허한 추상론 같잖아요. 그러나 주자의 시대정신, 안목과 결부시켜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다산 선생처럼 우리가 한말에 유학을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으로 재해석하고 이론무장했더라면 왜 일제 치하로 들어가겠냐는 말이죠.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그 오전 수업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자권 희수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 장군들 모아놓고 쪽팔리는 거 아니냐. 당신들 몇십 년 동안 뭐 했길래 아직도 미군한테서 작전권 갖고 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밀리고 밀려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조건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합의본 조건은 뭐냐면 미군이 생각할 때, 미국이 생각할 때 안정된 환경이 정립됐다라는 즈음에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들이 뭐가 우선인가 이런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군인 가족들의 보면 너무 우리나라 그 안보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모를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으로 세계 6위인가 그래요. 경제력이 지금 9위인가 11위인가 그렇고요. 이런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 전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욕 먹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그 뭐예요?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야 뭐 평화선언이든 그 작전권이 이양되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게 군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림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 시기에 수많은 독립군의 그 명맥은 유림들이 맞아요. 그런데 해방 후에 독립군이나 독립군 후손들은 지금조차도 판자치면 없어졌겠지만 참 어렵게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삼성그룹 이게 다 일제시대 돈 버는 기업들 아니에요. 재벌들. 예? 일본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유학파들이 와서 미국 유학파, 일본 유학파가 우리나라 정치를 주름잡고 미군 입장에서도 독립군보다는 오히려 그 뭐예요? 다른 이제 수구 세력 쪽이 오히려 그 유리하다 싶어가지고 독립군보다는 만주사관학교 출신들하고 협잡해가지고 정권 세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책임이 1차적으로는 유학자, 유림들에 있다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데 유림들에게요. 예? 유림들이 혹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3인 중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김창숙 선생 정도예요. 김창숙 선생은 그 유림의 표상 중에 표상이죠. 이 양반은 일본놈한테 잡혀가서 손톱 밑으로 대못을 10개를 박는데도 신음수리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불구가 됐지만 결국은 그 양반이 대표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표상이죠.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 이게 저 대표적인 천황신문 아닙니까? 일장기 일면 조선일보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신문 봤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고개를 못하죠. 예. 조선일보가 기반한 연대, 그 다음에 뭐 고대 인춘 김성수 대표적인 친일파니에요. 물론 뭐 독립금 자금도 대신 분이지만 이화여대 김한란 다 이 친일 세력이죠. 그 시대정신 생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진짜 시대정신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호남이 갈리고 남북으로 갈리고 그 세대별로 갈리고 참 웃기잖아요. 부동산 문제 딱 하나 가지고 이번에 또 뭐 가지고 또 20대가 뭐 등 돌렸다 뭐 되게 뭐 있었죠. 하여간 이 언론들도 진짜 웃기는 놈들이에요. 뭐 하나만 나오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이 세대 간의 갈등, 뭐 20대가 등을 돌렸다, 뭐 30대가 등을 돌렸다는 둥.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유학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참 고민스러운데 우리 그 동양 철학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선각자가 또 한 명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틈틈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포용성을 제대로 일깨우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역사를 보면요. 세계 유례 없이 종교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화랑도 정신이 그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다 유명한 얘기죠. 2차 도내 순교가 있었지만 그 지속된 갈등은 없었어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그 도교에 소격서가 있었잖아요. 조광조 선생 때 폐지됐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이념적으로 고려시대가 불교를 지향한 왕실이 했지만 유교가 여전히 지식인들의 주류 이념이었고 반면에 조선조가 성리학적인 유교가 주류였지만 왕실의 그 황태호나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거 다 용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성과 개인의 삶의 그 무조건적인 통일을 기약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조선 후기에 보면 카톨릭이나 개신교 들어왔을 때 일부 순교자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원만하게 그 화합을 거쳤는데 이걸 우리 흔히 원효 스님의 그 화쟁 정신과들 연계시키잖아요. 화랑도 정신과 화쟁 정신. 근데 이런 게 맥이 끊겨버렸어요. 지금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라는 거죠. 방탄소년이라고 해서 어느 시대까지 40대까지 좋아하나? 안 선생님 방탄소년 40대 좋아해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던데. 교수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충격 받으세요. 아미들한테 혼나요. 예. 이 발언은 자르셔야 돼요. 아니, 나는 방탄소년 음을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누구도 그랬지만 걸어다니는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방탄소년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게 엄청나다면서요. 뭐 국위 선양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요새 그 영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미국에서 야구로 활동하는 그 누구야? 신수 유현진. 네, 유현진. 이게 코로나로 그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 위안이 많이 되죠. 그런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짧은 음악적 식견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세 번째로 강조하지만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용성의 확대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용성이 좁아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지금 철학사, 작게는 유학사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용성부터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일종의 포용성이 최대의 한도인 최대인 유학사관이며, 이러한 유학사관 가운데에서 역사상 각종 유학의 표현 방식과 논증 방식은 역사상 각계의 시기의 유학 발전에 대하여 만들어낸 유학 발전에 공헌한 사상 체계. 공헌을 만들어낸 사상 체계는 모두 다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긍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 유학 발전이 유학 발전의 공헌이 만드는 사상 체계에 대하여 모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기회 드릴게요. 끝에 역사상 각각의 시기에 유학 발전에 공헌한 사상 체계를 모두 충분히 긍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 장이 없어요, 그 선생님. 대가 있어서 대하예요. 아주 분위기 좋아요. 자, 안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봐. 역사상 각 시기의 유학 발전이 만들어낸 아닌데 잠깐만요. 아까 황 박사님 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았는데. 유학 발전 공헌해낸 사상 체계에 대하여 얻어낼 수 있다. 뭐 충분한 긍정과 그 가운데를 포괄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하십시오. 역시 그 참 분위기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일종의 포용성이 최대인 유학사관이며, 이러한 유학사관 가운데에서 역사상 각종 유학의 표현 방식과 논증 방식, 그리고 약간 숨을 쉬었다가요, 역사상 각계의 시기의 유학 발전에 대하여 유학 발전에 대해서 공헌을 한 사상 체계들은 모두 이 도가 앞에 그 두 귀절을 다 받아요. 교수님 아까 방식에서 주절로 끊어버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뒤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얻을 수 있다. 충분한 긍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가운데는 아까 5가지 그 진례 교수가 말한 그 5가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 하나를 내가 틀려놓으니까 세 사람이 벌떼처럼 자기 의견을 얘기하니까 거일반삼이 되는군요. 예. 거일반삼을 재해석해야 되겠다. 거일의 거일의 삼위반이도 불부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일반삼을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되겠다. 하나를 들어줬더니 세 가지로 반발한다. 반대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달라든다. 자, 다 읽으세요. 빠르게 번역해 드릴게요. 제4 유필요 특별 지출적 1.C 차1 신유학사관적 창도자 흡이 이학대가 이문우 학님 저우기 치덕 아문 주의. 여기서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점은, 이러한 신유학사관에 여기서는 신유학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시대정신에 걸맞는
포용적인 유학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자학이 배타성을 가진 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해 또 양명학 또한 나름대로 또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주자학보다는 포용적인 그런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새로운 유학사관의 창도자들은 흡사, 이학 대가들로서 그 학림, 뭐 학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더욱 우리가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유학사관의 창도자는 주자학, 양명학, 오늘날의 뭐 청대 실학자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제5종 의상 진선생적 신유학사관 신유학사관실 가시위 현대학술 배경지하적 유적 자이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례 교수의 새로운 유학사관은 실제로는 뭐로 간주할 수 있다. 현대 학술 배경 아래에서의 유라고 하는 배경 아래에서의 유에 대한 자아적인 이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종 신적 유학사관 지하 순자적 유학 대사 분신 자연 신분은 어떻게 순자 분신을 읽네. 신분 대사 신분 자연 야취 부대 다변. 이러한 새로운 유학사관 아래에서 순자의 유학적인 아주 그 대사의 신분, 유학의 그 훌륭한 학자로서의 신분은 자연히 곧 많이 떠들 필요가 없다. 많이 변설을 기다리지 않는다가 그런 의미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 그 동양철학계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뜸한데 그 유학을 재해석할 때 그 맹자보다는 순자적인 관점이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한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주류예요. 당연 저종 제경관적 측면상 대순자적 정명 갱다지 지시 일종 형식상적 정성. 당연히 이러한 오늘 다 보여주네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과감하게 이러한 이런 걸로 그냥 쭉 하세요. 이러한 종류 하지 말고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순자의 정명에 대해서는 보다 많게는 단지 일종의 형식상의 정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고 하는 순자의 정명을 단순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요가 요장 저종 이에 락실하래 조전술 진례 선생적 강법 대우 자기 일종 특수적 구체적 유학 표달 특수적 구체적 유학 표달적 순자학설 아문취 필수 해답 유학 제순자 시대 소면대적 시대 과제 사회 환경여 모순 시 현마 순자 여하 적당지 해영료 자기 시대적 도전 이대 유학 발전 작출 공헌 종이 성위 조기 유학 발전 중적 일개 전범 이저야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학까지. 예. 이저야 정시
본문적 문제 의식 소재. 예. 만일 이러한 이해를 그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그런 거죠. 예. 예, 이러한 이해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앞서 서술한 진례 교수의 설법에 따라서 일종의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유학적 표현인 순자 표현으로서의 순자학설에 대하여 끝까지 가겠죠. 우리는 곧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다. 유학의 순자 시대에 대면한 시대 과제와 사회 환경과 모순은 무엇이었던가? 순자는 어떻게 알맞게 자기 시대의 도전에 반응하였으며 유학 발전에 대해서 공헌을 하였는가? 이로부터 초기 유학 발전 가운데 일개 전범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선진유학에서 선진유학 발전 가운데서 하나의 표본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가 처한 시대 상황에서 순자가 이해한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순자학설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로 본 논문의 문제의식의 소재인 것이다. 본문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 문제적 저립. 자기 문제적 저립 시각, 여전차 이왕적 관계 연구, 유소 구별적 시, 본문적 토론, 경다지 주의도. 일단 갱어로 읽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경다지 주의도. 갱다지, 제가 처음에 갱을 읽었었는데, 갱다지 주의도 투가 사회사적 시각, 관조 사상사적 문제. 김종훈 선생님 나중에 녹화 들어봐요. 예. 예. 분명히 노다지라고 안 하고 경다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교육이라는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갱을 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금방 깨달았으면 됐어요. 네. 문제의 출발하는 시점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들어가는 시점으로서 내 시각이 되는 거죠. 내 시각으로서 전차 유학 이전에 상관연구, 이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선행연구죠.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내 독창성은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의 토론은, 이 논문에서의 토론은 보다 많게 주의할 것이다. 뭐에? 사회사의 시각을 통해서 사상사의 문제를 관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내가 선행연구보다는 좀 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게 독창성 선언하는 거죠. 예, 한 번 더 하죠. 네. 근데 잠깐만. 예. 이거 계속 하다가는 순자 논문 못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 내용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차대로 쭉 나갈 거야? 건너뛸 거야? 지금 준비하는 거는 이 내용을 하신다면 이걸 그냥 꾸준하게 상당히 조금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수준은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국 하고 있는 논문하고 수준이 달라. 이게 말이 북경대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지도 교수가 진례인가?
상당히 세련됐어요. 이 글 쓰는 자체가 딱 그 느낌이 와요. 예, 논문 지도를 상당히 잘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한 번 더 일단 해봅시다. 그럼. 이 사회 역사학 시각적 인입. 민국 16년 부사연 선생 고힐강 선생 왕래 서신 토론 공자학설 하의 적응 지난 일의 사회지 문제. 사회 역사학 시각의 도입. 16년이면 1926년 20, 30년대 그 고사변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고파와 그 고사파 해가지고 논쟁이 편지로 주로 오가고요. 나중에는 이제 신문에 칼럼식으로 논쟁이 붙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토론집이 고사변이라는 책으로 묶어져서 출판됐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부산현 선생과 고일강 선생은 서신을 왕래하면서 뭐를 토론했냐면, 공자학설이 어떻게 진대 한대 이후의 사회에 적응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의 부산현 선생 직연 유학적 도덕관념 순시 일개 종법 사회적 이성 발전 중국 이상 발전. 중국 시종 몰류 탈의료 종법 사회. 예, 이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부산현 선생의 견해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의 도덕관념은 순전히 종법사회의 이성적 발전이다. 중국은 시종, 몇천 년간 그거 빼고 나왔네요. 종법사회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안순 선생님 어때요? 예? 뭐가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회는 종법사회를 못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마다들이 모든 걸 독식하는. 아니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점차 좀 종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김정은 선생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일부 경상북도의 아저씨들이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나 재밌었어요. 예. 예, 끝까지 다 읽으세요, 문단을. 예, 이거 똑같은 견해이기 예. 때문에 별로 뭐. 야취 시설 군현제 대 봉건제 이영 발생 개변적 지시 현성적 정치 측면 이취 기초성적 사회 측면이 언적 인취 차전 종법 사회적 연속 이 저야 정족 위 유가 도덕설 몇년 불식지 토양 도덕학설 몇년 불식지 토양. 말하자면 이제 진나라 말이죠. 진나라 이후 9년제가 그 서주 봉건제 종법제 말고요. 지금 그거 비판하는 거예요. 9년제가 봉건제를 대신해서 일어났지만 변화가 발생한 점은 단지 아주 분명한 특성을 지닌 아주 혁혁한 정치적 측면일 뿐이고, 그 토대적인 기초적인 사회 기층 측면에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정치 측면에 드러난 것이 봉건제에서 9년제로 바뀐 것 뿐이고, 그 토대라는 측면에서 말해보면 여전히
이러한 종법사회의 연속이며 이러한 것은 또한 충분히 육아 도덕학설이 면면불식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정치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다 맏아들이 최고고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삼강오륜 토대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봉건제가 9년제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종법제라고 안 하지만 한대 윤리도덕학설을 보면 포장만 종법제가 아닐 뿐이지 오히려 강화된 삼강오륜에 이게 정치와 결합된 거거든요. 이 종법제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지만 이 윤리와 정치가 완전히 결합된, 예. 종법제 할 때는 그래도 정치는 정치, 윤리는 윤리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유교적인 이념이 정치권과 결탁되면서부터는 삼강오륜은 정치면서 동시에 윤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군이고 두 번째가 부모고 세 번째가 지아비인 이 삼의일체설이 확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을 지속됐다. 이 부산현 선생님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본 토대가 서주시대의 종법제다. 예, 정실 분야의 맏아들이 모든 것을 계승하는 제도. 예. 교수님 아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예. 상당히 이렇게 방금 말씀 군부 그 임금 아버지 이렇게 상당히 종적이고 그 종적인 그런 분이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이렇게 송대 남송 북송 북송 남송 이런 것 때문에 주자가 좀 이렇게 아니요. 이것을 강하게 그때 가면 그 나름대로 또 강화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한대 동중서 때예요. 그러니까 유교 이념이 그동안 소외됐었잖아요. 정치에서. 공자맹자 순자 정치 뭐 변설한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법가로 이념 정치 이념화했고 한나라초는 황묘하게였고 그때 한 무제 무렵에 이르러서 제3의 정치 이념이 필요했었는데 유교의 정치 이념을 가져오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본래는 군신과 이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먼저잖아요. 맹자가 얘기할 때는.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이 자식다웠다는 것을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상하관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때는 이마만큼 파시오적인 절대적인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필요했던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이 붙었어. 그럼 우리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그 지휘 계통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역사에서 보면 진나라 15년도 왜 일찍 망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조건이거든. 정치인들이. 다양한 문화와 영토를 통할할 만한 시스템 자체를 인지할 만한 그 정치 이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무조건 통제도 안 되는구나. 방임했더니 방임도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중앙집권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강압적인 형벌을 전제하지 않는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게 유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어떻게 되냐면 기득권과 결탁되다 보니까 본래는 이걸 상호윤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후관계, 상하관계를 완전히 고착이 돼. 이거는 지난대에 통일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 이념이 정치 이념화되면서 비롯된 결과예요. 송대에는 이게 이제 좀 더 강화되죠. 그러면 교수님 그 동중서나 예. 주의쯤 와가지고 예. 유교가 예. 그 좀 쇠락된 그 시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위정자 약간 좀 강압적인
상하관계로 되는 그런 쪽으로 아니요, 좀 그 진행된 선호가 거라고 잘못됐어요. 유교가 쇠락된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유교의 이념이 그쪽으로 취사 선택이 되면서 변질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조 시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불교, 그 다음에 도교가 이제 성행을 하지만 가장 급한 게 뭐냐면 고위 관료를 어떻게, 그러니까 세습기족은 점차 이제 수 없는 전란 거치면서 전쟁이 좋은 게 뭐예요? 기득권이 많이 완화되죠. 이제 능력에 따른 뭐 그 관직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나 안정된 정권 아래에서는 고위 관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북조 시대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수나라 때 처음 만든 제도가 과거 시험 제도잖아요. 과거 시험 제도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뭐예요? 유교 경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 제도가 청대까지 이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고위 관료로 진입을 하는데, 이건 물론 동중수 때부터 이어졌던 거죠. 동중수 때는 과거 시험이 아니라 그 스승의 추천이라든가 지방 관료의 추천으로 이제 고위 관료의 자질이 이제 고위 관료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고,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은 이제 오경 박사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한대위에는 자의반 타의반 유교와 정치권은, 정치 이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삼강오륜이 다시 한번 변혁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양명하게 그 이지와 같은 이런 아주 일부 혁명적인 지식인들 이외에는 그 삼강오륜을 청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비판한 학자가 드물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교를 볼 때 아직도 유림들은 입만 열면 삼강오륜 타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학이 새로 옷을 갈아입겠냐는 거죠. 마무리하시죠. 무의 부시 전 해석 본신 시 급부 견지적 병차 종 방법론상 갱 재성 아신제 사상사적 고찰 고찰 중 불능 부주의도 사회사적 시각 연이 인진설 길에 배우 기소요 해답적 문제이연 저종 해석 우시 불구적 혹자설 시 불충분적. 네. 뭐 의심할 나위 없이 부시의 해석 자체는 지극히 풍부한 아주 그 안목을, 견해를 가진 것이지만, 풍부한 그 견해를 가진 것이고, 아울러 또한 방법론상으로부터 보다 더 우리들을 일깨운다. 사상사회 고찰 과정에서 그 사회사의 시각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각성시킨다. 그렇지만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요구하는 필요한 해답에 대한 문제로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대답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부선생의 해석은 또한 충분하지 못하고 혹은 충분하지 못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불충분한 것이다. 비판하는 것까지 좋지만 이렇게 싸잡아서 해결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준법사회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느냐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예, 40분까지 10분 쉬겠습니다.